안녕하세요. 설정DJ입니다. 이번 시간은 CAT급 자격증에 대한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그려볼 기출문제는요. 왼편에 보이는 이 기출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는 2014년도 1월 11일 날 일부에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에 대한 입체적인 형태는요. 퀘드 화면에 보이는 이 형태입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헷갈리실 거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도면들을요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그리시는데 이 기출 문제를 그리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출 문제에 대한 형태는 일단 원뿔 기둥의 형태와 조금 비슷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의 치수들이 있지만은 일단 우선은요 평면도에 보면은 자 반지름이 77인 원이 있죠. 반지름이 77인 이 원에 대한 형태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우측면도와 정면도에 대한 자리를 잡고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원 그리기 명령 있죠.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반지름이 77이기 때문에 77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이 77인 원이 그려지죠. 그리고 이렇게 선을 원에 대한 4분점들을 이어서요 이렇게 원의 중심선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offset 명령 있죠.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한 7mm 할까요? 7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원을 선택해서요 바깥쪽으로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명령어를 취소하고요 연장하기 명령 있죠. extend EX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바깥 원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함으로써 외형선의 이런 중심선들이 일정하게 벗어나게끔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 더 이상 평면도에서 그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선이 있긴 하지만은 80도로 기울어진 선이 있긴 하지만은 자,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먼저 그린 후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원에 대한 4분점 있죠. 12시 방향의 4분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렇게 우측면도와 정면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엑셀 입력하고 엔터 클릭, A 입력하고 엔터 클릭, 4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렇게 오른쪽 위쪽에 모서리 지점을 클릭. 자, 그런 다음 정면도 우측면도를 보면은 형태들이 조금 이런 기울어진 선들이 있지만은 원뿔 기둥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대한 형태는 동일합니다. 크기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리값이요 제일 외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그랬던 반지름이 77인 이 원에 대한 크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에 대한 4분점들을 이용해서요 12시와 6시 방향의 4분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측면으로 먼저 보내고요. 자, 우선 이 선은 정리를 할게요. 그런 다음 정면도 또한 이 원의 반지름이 77인 원의 3시 방향과 9시 방향의 4분점을 이용해서 정면도로 보내면 되죠. 이렇게. 그쵸? 그런 다음 정면도로 보면은 모형에 대한 전체의 높이가 있죠. 77과 30이라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래쪽에 이 선을 선택해서 offset 명령어 있죠.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3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아래쪽의 선을 수평 선을 선택 후에 위쪽으로 클릭, 엔터 클릭. 그런 다음 다시 엔터 클릭. 그리고 77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 선을 선택해서요 위쪽으로 클릭. 정면도의 위쪽의 선과 우측면도의 위쪽의 선, 그리고 정면도의 아래쪽의 선과요 우측면도의 이 아래쪽의 끝지점이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그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자, 그런 다음 선들을 정리를 할게요. 그런 다음 기출 문제를 보면은 원에 대한 중심선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중심선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 중심선은 당연히
평면도의 이 중심에 대한 위치에서 왔겠죠. 그쵸?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이렇게 정면도와 이렇게 우측면도에 보냅니다. 그리고 매치 플러그로요. 특성을 복사해서 우선은 중심선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스트레치 명령 또는 신축점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고 이 선에 대한 신축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벗어나게끔 만들 수 있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mm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그릴 부분이 77mm인 이 위치에 그리고 82도인 이런 선이 있네요. 그쵸? 이 부분들은 당연히 이 원에 대한 4분점에 대한 끝점이겠죠.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해서 82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되죠.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렇게 82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되죠. 그래서 82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런 다음 move 명령으로요. 자, 이 선의 끝 지점을 클릭 후에 오른쪽에 이 끝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정리를 합니다. 이 선은 필요 없겠죠. 자, 그런 다음 이 선이 반대편, 이 중심선에 대한 수직한 중심선의 기준으로 대칭으로 반대편으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MI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기울어진 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중심선의 끝점 또는 중간점을 클릭 후에 수직하게 직교 모드를 실행하고요. 수직하게 이렇게 기준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수평이 아닌 수직하게 기준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한 곳을 더 클릭 후에 엔터 클릭하면 이렇게 원본도 이렇게 두면서 새로운 객체를 이렇게 대칭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이 부분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과 정면도의 이 기울어진 선과 우측면도의 이 기울어진 선에 대한 크기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자, 복사 명령으로요. 자, 이 두 선을 선택 후에 이렇게 그 지점으로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 필렛 명령으로요. R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죠. 그런 다음 이 두 선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정면도에서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있네요. 30mm에 대한 이 지점에서요. 이렇게 기울어진 선이 있습니다. 150도로 기울어져 있네요. 그래서 다시 이 선을요. 시계 방향으로 150도만큼 회전하면 되죠. 그래서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150도만큼 회전하면 되죠. 그래서 음수 보를 붙이고 150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 전에요.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마이너스 붙이고 150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150도만큼 회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 라인 명령으로요. 자, 이쪽 끝점에서 이 두 선이 만나는 끝선에서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그쵸? 이 부분에서 이렇게 수직하게 30mm만큼 아래로 선을 그리면 되죠. 그런 다음 좀 전에 그렸던 이 선을요. 회전했던 이 선을 이 끝 지점에서 이 끝 지점으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하고 엔터 클릭, 끝점, 아래쪽 끝점을 클릭 후에 왼쪽 아래 교차점 또는 끝점으로 클릭하면 되죠. 그런 다음 트림 명령으로 지웁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 이제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우측면도에 보면은 자, 이런 치수가 있습니다. 114라는 치수가 있죠. 지름이 114파이라는 거죠. 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깊이가요 25mm입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선이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8mm만큼 또 띄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은 일직선이 아닌 틀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정면도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려야 됩니다.
자, 우선은요, 자, 이 선을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2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위쪽에 수평선에도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클릭. 자, 그런 다음 이 선을요, 중심선을, 수직한 중심선을 좌우로 옵셋을 하면 되는 거죠. 얼만큼? 114의 절반씩 이렇게 좌우로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계산이 잘 안 된다 그러면요, 자,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이 바로 가능하죠. 그래서 114 입력하고 슬러시 입력하고 숫자 2를 입력함으로써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수로 되어 있다면요, 이렇게 입력을 함으로써 계산이 바로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엔터 클릭. 그리고 자, 이 수직한 중심선을 선택 후에 좌우로 이렇게 옵셋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113mm에 대한 간격으로 이렇게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 트림 명령으로요,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은요, 수문선이죠. 수문선으로 바꿔주고. 자, 그런 다음 원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뚫려 있는 그런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면도의 이 크기와 그리고 정면도에 대한 이 부분이요, 동일한 크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이 부분은요, 우측면도의 이 형태가요, 우측면도의 이 형태가 평면도로 보내면 된다는 거죠. 이 원에 대한 형태에서 좌우의 한 지점을 이용해서요, 평면도로 보낸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왼쪽에 대한 형태를요,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끝 지점을 이용해서요, 원에 대한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원에서 또 이런 3시와 9시에 대한 4분점을 이용해서 이 둘 중에 한 곳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정면도로 보낸다면요, 또 그릴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그려서 비교를 하신다면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우측면도와 동일한 크기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왼쪽인 이 지점에서, 이 기준에서요, 자, 이 부분이 첫 번째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타원에 대한 형태가 또 있는데, 타원이 끝나는 지점이 두 번째, 그리고 이 부분이 세 번째입니다. 제일 왼쪽 지점, 이 지점에서요, 오른쪽으로 세 번째 지점에 발생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요, 평면도에 대한 부분을 찾는다 그러면, 자, 이 선에 대한 형태가 어떤 부분인지 찾아본다 그러면, 우측면도에서 왼편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평면도에서 아래쪽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아래쪽 4분점, 반지름이 77인 원에서 4분점, 6시 방향의 4분점에서 이 기준에서요, 첫 번째. 그 다음 원이 하나 있죠. 수문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은,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발생하는 부분이 이 수직한 선에서 원과 만나는 지점이 두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지점이요, 이 실선에 대한 이 4분점, 6시 방향의 4분점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려보면요, 이렇습니다. 기준을, 자, 이 선에 대한 끝 지점을 이용해서 평면도로 보내니까, 자, 이 선에 대한 중간점 또는 원에 대한 중심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선에 대한 끝 지점으로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또는 직교점 클릭.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원은요, 이제 114에 대한 지름을 가진 원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수직한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인 위치죠. 대칭인 거리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원도 114에 대한 원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에 대한 4분점을 또 이용해서 이렇게 그린다면요, 당연히 이 부분도 이제 114에 대한 치수를 갖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면도의 이
이 선에 대한 형태가요, 원에 대한 형태가 정면도도 똑같은 형태로 크기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선을, 이 세 선을요, 복사를 해서 왼쪽으로 정면도로 복사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저처럼 그려도 되죠. 그리고 이 수평선에 대한 지점들은 이 선에 대한 위치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 그러면 위쪽에 대한 선에서 첫 번째로 발상합니다. 그리고 정면도에서 수평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측면도에서 왔겠죠. 그래서 우측면도의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 발생하는 지점이 이 지점인 거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높이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상의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거 보시면은 이 위치와 거의 비슷하게 맞아지죠. 자, 이렇게 찾아서도 그릴 수 있죠.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이 지점들을 어떤 기준에서 몇 번째 발생한 선인지에 따라서 정면도, 우측면도, 또는 평면도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자, 이 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필렛 명령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매치 블록으로 특성을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런 다음 정면도를 보니까 이 선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직선으로 보이지만 우측면도는 좀 이렇게 틀어져 있죠. 선들이 이 선과요, 자, 이 선과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면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치수가 없기 때문에 그릴 수 없죠.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도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요, 직선인 부분을 이용해서 먼저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거리값은 당연히 우측면도의 이 8mm에 대한 치수를 보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선의 위치를 찾는다 그러면, 자, 위쪽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측면도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일치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값도 당연히 이 8mm에 대한 거리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8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 후에 아래쪽으로 클릭. 그런 다음 라인 명령으로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닌 하나에 대한 선이 수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 전체를 하나의 객체로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런 다음 그릴 수 있는 부분이요, 정면도를 보면은 이 55도에 대한 치수가 있죠. 자, 이 선이 이제 55도라는 거죠. 이 선도 이제 그리기는 쉽죠. 이번에는 이 수직한 중심선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55도만큼 회전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중심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요,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음수보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이렇게 55도로 회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선을 선택했어요. 이 끝 지점에서 이 끝 지점으로 move 명령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자, 이 부분요, 이 선만큼만 이렇게 수문선으로 보이는 거죠. 이 기준이 우측면도로 보면은 이 기준과 거리가 동일한 그런 형태겠죠. 당연하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일치하면서 그 다음에 발생하는 부분이 이 지점과 우측면도 이 지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끝 지점과 우측면도 이 끝 지점은 동일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정면도를요, 자, 이 중간점에서요, 이 선의 중간점에서 이 끝 지점으로 선을 이어서 그린 후에 매치 블록으로요, 특성을 복사합니다. 그리고요, 트림 명령으로 이 두 선을 선택 후에 이렇게 잘라버리죠. 그리고 이 선 같은 경우는요, 이 두 선 같은 경우는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에서 조금 벗어나게끔 띄우는 게 좋죠. 띄우는 게 좋습니다. 기출 문제도 보시면은 조금씩 띄워져 있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중심선과 외형선 또는 숨은선 이런 선들에서 구분을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해서 아래쪽에서 신축점을 클릭 후에 위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고 숫자 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 선을 선택해서요. 위쪽에 신축점을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숫자 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선들이 좀 실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LTS 입력하고 엔터 클릭. 라인 타입 스케일 명령으로요. 자, 지금은 1로 돼 있죠. 자, 0.5 정도로 하겠습니다. 0.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니까 좀 비슷해지나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확연하게 중심선으로 구분이 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우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 선은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리지 않은 부분이 자, 이 선과 이 선인데 이 선과 이 선이죠. 정면도에서 자, 이 중심선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이 선이 수직하게 첫 번째로 발생하죠. 자, 그래서 정면도에서 수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면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중심선에서 첫 번째로 발생하는 부분이 자, 오른편으로 발생하는 부분이죠. 이 중심선에서 이렇게 오른편으로 첫 번째로 발생하는 부분을 평면도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면은요, 자, 이 부분 있죠. 기울어진 선. 이 선에 대한 이 끝지점이 발생하는 거죠. 첫 번째로 발생하죠. 그리고 이 선은 80도로 기울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이용해서요 8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됩니다. R을 입력하면 엔터 클릭. 자, 중심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중간점을 클릭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렇죠? 중간점을 클릭하라고요.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80도만큼 회전하기 때문에 음수부를 붙이고요. 80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80도로 회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선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선은 실선이죠. M에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특성을 복사하고요. 그리고 평면도를 보면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선이죠. 자, 이 부분도 실선입니다. 자, 이런 부분과 좀 비슷하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자, 이 선과 이 선 그리고 이렇게 둥근 만큼 80도만큼은요 도상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정면도에 봤을 때 이런 형태로 뚫려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이런 형태가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자, 우선은 또 이 선을 이렇게 이 안쪽의 선까지요 4번점을 이용해서 선을 그린 후에 그림 명령으로요 자릅니다. 그런 후에 이 선들을 조금씩 구분을 주는 게 좋죠. 3mm만큼 이렇게 조금씩 구분을 줌으로써 중심선과 이 외양선에 대한 선들에 대해서 이제 겹치지 않게 좀 구분을 준 거죠. 그런 다음 이제 그래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자, 이 위치를 알았습니다. 끝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 끝지점에서 또는 교차점에서요 이렇게 정면도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을 이제 그릴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트림 명령으로 정리를 하고요. 자, 이 부분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매치 플로브로요 특성 복사 후에 자,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죠. 이 선들의 왼쪽 아래쪽 구석을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끝점 이 부분을 이제 선을 이어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 우측면도를 또 그리면 되죠. 이 부분과 연관이 좀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끝지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우측면도로 먼저 보냅니다. 그런 다음 이 부분이 조금 직선이 아닌 조금 틀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틀어져 있다는 거죠. 위쪽에 수직한 선과 아래쪽에 짧은 8mm 구간에 대한 선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위치를 찾기 위해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한 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면도에서 왔겠죠. 그리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왼편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평면도의 이 수평한 중심선에서요 아래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에서 발생을 해서 이렇게 우측면으로 온 거죠. 그래서 찾는다 그러면 위치를 찾는다 그러면요, 자 중심선에서 좀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에서요 왼쪽으로 첫 번째로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평면도의 이 수평한 중심선에서요 첫 번째로 발생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그랬던 이 부분이요 이렇게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대한 부분으로 연관이 있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요 이 끝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측면으로 보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단차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특성을 또 복사해 주고요. 그리고 이 선 끝에서 이 아래쪽에 대한 그 지점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수문선으로 바꾼 후에 중심선도 조금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자, 이 선 두 개를 선택해서 트림 명령으로 지우고요.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3mm만큼 3mm씩 이렇게 위아래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매치 플러그로요. 특성 보상되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런 다음 평면도를 보면요, 이런 원이 하나 있습니다. 수문선에 대한 원이 하나 있죠. 자, 이 원은 아직 그리진 않았죠. 자, 이 원 같은 경우는 원에 대한 사분점 또는 바깥쪽에서 첫 번째로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이 원의 바깥쪽에 77mm에 대한 반지름 77인 원의 바깥 외형선에 대한 형태에서 첫 번째로 발생하는 지점들이죠. 그래서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보면은 이 선에서요 첫 번째로 발생하는 지점이 이 부분인 거죠. 어떻습니까? 이 부분인 거죠. 우측면도도 동일하겠죠. 자, 이 부분에서요 첫 번째로 발생하는 지점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면도의 이 지점을 이용해서요 평면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중간점 또는 이 선들에 대한 끝 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을요 수문선으로 바꿔준 후에 6시 또는 12시 방향의 4분점을 이용해서 한번 검증을 해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선과 이 선들이 만나는 지점과 이 선들이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이제 그릴 수 있는 부분이 평면도의 이 수직한 선이 있죠. 평면도에서 수직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는 정면도에서 왔겠죠. 그리고 평면도의 수직한 중심선에서 왼편으로 첫 번째로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보면요 수직한 중심선에서요 왼편으로 처음 발생하는 지점이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자, 이 선의 끝 지점 또는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린 후에 트림 명령으로 지웁니다. 그리고 이 선은요 수문선이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우측면도에 타원에 대한 형태가 있습니다. 원이 아닌 타원인 거죠. 자, 이 부분은요 이 기울어진 선이 이제 타원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원에 대한 축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축 방향은 이렇죠. 그리고 기울어진 면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축 방향에서 직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기울어진 면은 이 보는 방향에서 이렇게 타원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타원에 대한 중심을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원기둥에서요, 이 중심선과 이 선이 만나는, 자, 이 지점을요, 이 지점을 타원의 중심이다 생각하시고 우측면도로 보낸다 그러면 타원의 중심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그린다면요, 틀려지게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원기둥에 대한 형태에서요, 원기둥에 대한 형태에서 이만큼이 잘려나가고 없는 거죠. 그래서 평면도에 표현되는 부분이, 자, 이 부분입니다. 이만큼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우측면도 이렇게 타원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측면도로 보내기 위한 원에 대한 12시와 6시에 대한 4분점은 이 부분을 이용해서 보내면 되는 거죠. 이 둘 중에 한 곳을 이용해서 우측면도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내면 되죠. 그리고 타원에 대한 끝 지점, 원에 대한 끝나는 지점 또는 시작하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그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측면도로 보내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중심이 만약, 자, 이 부분으로 해서 그린다면요, 어떻게 다르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점이, 그쵸? 이 선과 중심선과 이 선이 만나는 중간점을 이용해서, 자, 이 부분이 타원에 대한 중심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 우선은 4분점을요 이렇게 보내보겠습니다. 이 선 여기까지 그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선에서 끝나는 지점,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죠. 이 선에 대한 이 오른쪽 지점과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E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교차점 또는 끝지점 클릭 후에 아래쪽 클릭, 끝지점 클릭, 왼쪽에 끝지점 클릭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타원과 이 선이 일치하게 만난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기출문제를 보면은 타원에 대한 형태가요 어떻습니까? 이 선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죠. 위치가 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제가 그린 이 도면과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타원에 대한 중심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요, 항상 타원에 대한 중심을 찾기 위해서는요, 자, 이 중심선과 이 기울어진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타원의 중심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의 연장선을 그림으로써 이 선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요, 이 지점에서 우측면도로 보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이 타원에 대한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4분점 여기죠. 자, 우선은 이 선입니다. 그리고 이 끝 지점에서 이렇게 우측면도로 보내고요. 그리고 익스텐드 명령어 EX 입력어 엔터 클릭. 자, 이 선까지 연장을 하는 거죠. 자,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지점, 그렇죠? 다시 해볼까요? 필렛으로 해볼까요? 필렛 F 입력어 엔터 클릭. 자, 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해서, 그렇죠?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우측면도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과 이 선 또는 이 중심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타원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E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에 대한 끝 지점 클릭, 위 아래쪽 끝 지점 클릭, 왼쪽에, 자, 이 4분점에서 왔죠. 이 원에 대한 6시 방향 4분점에서 온 선입니다. 그래서 직교점 또는 교차점에 클릭, 그리고 트리 명령을 지워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끝 지점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타원에 대한 중심을 제대로 찾아서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과 이 타원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측면도 또는 평면도 또는
우측면도에서 이렇게 그렸다면 정면도 또는 평면도로 보내서 이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분 또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타원에 대한 위치가 맞는지 검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요. 검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평면도에서 위쪽 또는 아래쪽에 대한 이 끝지점, 그리고 이 순문선에서 만나는 지점, 이 지점에서 우측면도로 보내서 이 타원에 대한 끝지점과 일치하면은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이렇게 끝지점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타원과 이 선이 끝지점이 일치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위치들이 맞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그린 도면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도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주면 되죠. 그리고 특정한 치수가 하나 또 있죠. 파이 114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파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C만 입력하면 됩니다. %% 영문 C를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께 띄워서 입력을 했지만 실제로 붙여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형 치수를 입력한 후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문자 편집 들어가죠. 그런 다음 치수 문자의 앞쪽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C를 입력함으로써 파이라는 기호를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 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기출 문제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제가 그린 이 도면들은요,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있죠.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CAT 2급에 대한 관련 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4번째 24강에 대한 글을 보시면은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도 다른 기출 문제를 가져와서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